2023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출시되거나 곧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써서 가격을 낮춘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이 상당한 주목을 끌었고요. 기아 자동차에서는 5년 만에 전기차 버전의 레이 경차를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쌍용 자동차로 불리던 KG 모빌리티에서는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좀 더 비싼 차종 중에서는 이렇게 BMW에서 i5 세단과 같은 차들이 출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들은 다 보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역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인 것이죠.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급 대상 차종 정보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먼저 얼마나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엑셀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입력값은 상온 연비, 상온 주행거리, 저온 주행거리, 그리고 평균 가중 연비라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이 앞에 있는 3개는 어디선가 올라와 있는 그 인증 정보를 가지고서는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평균 가중 연비라는 것은 공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기존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탭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상온 연비와 상온 주행거리, 저온 주행거리 하고 공표가 된 국비 보조금을 넣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평균 가중 연비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무공해 차 통합 누리지 홈페이지로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뭘로 할까? EV9 후륜 구동의 19인치짜리 모델 번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상온은 508km 그리고 저온은 368k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국고 보조금은 330만 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다 좋은데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연비 정보인데 그 연비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공식적으로 출시되어 있는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아 EV9 홈페이지에 재원 정보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스크롤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19인치 후륜 구동 버전의 복합 전비 연비는 4.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앞서 봤던 엑셀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상온 연비는 4.2, 상온 주행거리는 508, 저온 주행거리는 368, 그리고 국비 보조금이 33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고 다음에 쭉 내려서 자, 이제 몇 가지 계산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서 이것은 가격 개수가 0.5였죠. 33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계산해서 보면은 평균 가중 연비가 4.547km/kWh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가 나왔는데 다른 차종으로도 한번 입력을 해서 이것이 맞는지를 한번 상호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어느 차량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조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것을 계산을 할 때는 보조금이 다 나온 차종들은 계산에 이렇게 묻힐 수 있는 수치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보조금이 완전히 다 나오지 않은 차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쭉 내려다 보면은 아이오닉 5의 스탠다드 레인지에선 좀 짧은 것들이 있겠죠. 스탠다드 레인지에서 어느 걸로 할까요? 예. 4륜구동의 스탠다드 19인치 버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온 주행거리는 319, 저온은 280, 국고보조금 653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이것의
공인연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4.8km/kWh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가서 4.8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319였죠. 저온주행 거리는 280, 국고보조금은 653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이 추가 보조금 계산할 때 가격 개수는 다시 1로 바꿔놔야겠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 다양하게 있는 이런 보조 개수나 이제 추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대부분의 차량은 거의 다 만점을 나왔어요. 차후 관리 개수도 0.8, 0.9, 1이 나와 있는데 1을 받을 수 있고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도 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보조금 역시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V2L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거기다가 방금 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가격 개수도 1이죠. 거기까지 다 해가지고서 입력을 하면은 쭉 내려보면은 평균 가중연비가 이 차도 아까 거의 똑같이 4.547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 걸 보냐는 쭉 내려서 코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냥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나 일렉트릭 후륜구동 19인치 버전 한번 보죠. 그러면은 상온 371km, 전 307km, 국고 보조금 667만 원이고, 코나의 공인연비를 제가 정부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얘도 4.8인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럼 그것도 입력을 해보십니다. 4.8 그려 놔두고 상온 주행거리는 371, 그리고 저온 주행거리 307, 그리고 국비 보조금 667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이 부분 건드릴 필요가 없고 쭉 내려보면은 평균 가중 연비가 4.548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랑 거의 똑같은 것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보조금 구하기로 가서 평균 가중 연비를 4.55로 입력을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시가 아직 안 됐거나 곧 출시되었던 차량들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최근에 출시를 한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요 차종인데요.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와서 물음표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여기서 한국 공인연비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쭉 내려보면은 모델 Y의 후륜구동 버전에 대해서 일회 충전 가능 거리가 복합이 이거 상온이 350이고 연비가 5.1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저온 주행 거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요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온 연비는 5.1이고 상온 주행 거리는 350입니다. 근데 저온 주행 거리가 궁금합니다. 자, 이 정보를 어디서 얻냐 하면은 이렇게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 캔시스라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공공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 전기차 1회 충전거리 인증 현황에서 수입 제작차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쭉 가보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원하는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정보가 나옵니다. 상온 복합은 아까 확인했듯이 350인데 저온 주행 거리는 277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죠. 277.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또로록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차종은 뭐 여전히 똑같이 뭐 중형 이상이나 그냥 놔두면 되고, 자, 아래쪽에 내려서 보조개수 부분에서는 제조사를 테슬라로 한번 바꿔봅시다. 테슬라 바꾸면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호목표 이행 보조금이 없어요. 근데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있고, 그리고 V2L이 없으니까 이거는 0으로 바꾸고, 가격 개수는 앞서 보셨듯이 5,700만원 미만 딱 맞췄기 때문에 가격 개수 1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쭉 내려서 최종 보조금 계산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514만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됐고, 이걸 가지고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은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6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광주광역시면은 809만 원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실제로도 514만 원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공표가 되었거든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에서 돌아가서요, 판매사를 테슬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쭉 내려보면은 모델 Y 후륜구동에서 실제로 국고보조금이 514만 원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산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기아자동차에서 곧 출시될 레이 경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공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번 지금 그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쭉 내려보면은 연비는 5.1 그리고 일회 충전 거리는 205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참고를 할 전비 부분은 일단 이쪽으로 옮겨 봅시다. 쭉 올려서 거기다 5.1은 뭐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아까 봤던 테슬라 같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 구체적인 정보는 앞서 보셨듯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입 제작차 대신에 국내 제작차로 검색을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레이 전기차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상호는 210, 저호는 167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왜 여기서는 복합 상온 주행거리가 210km인데 쭉 가서 기아 홈페이지에서는 왜 205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문제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공표를 하는 거는 산업부에서 측정을 한 기준이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환경부에서 측정한 기준이에요. 환경부 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산업부에서 측정하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경부 쪽에서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기준은 환경부에서 평가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군데에 다른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환경부 쪽에 올라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상호는 210km 그리고 저호는 167km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입력을 해볼게요. 210 그리고 16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차들과는 달리 얘는 차가 작죠. 그래서 소형 이하로 바꿔야 됩니다. 보조금 지급되는 기준 자체가 다르죠. 이제 맥시멈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300, 200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240, 160 이런 식으로 다르거든요. 이것을 감안하고 좀 더 내려서 보조 개수 부분에서 다시 이거는 기아로 바꾸고, 기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 지급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레이는 V2L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0으로 놔두고, 뭐 가격은 저렴하니까 1.0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는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예상을 하는 국비 보조금은 512만 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다 합쳐서 759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앞서 보시면 광주광역시는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쭉 내려서 제가 살고 있는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미 보조금이 마감이 돼서 실제로 구매를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보조금이 이 정도 규모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할 수가 있죠. 최고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58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주행거리도 좀 적고 해가지고서는 보시면은 이쪽에서 주행거리 보조금에서 좀 타격이 많이 컸어요. 연비 자체는 우수해서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받은 상황이죠. 240인데 연비 개수가 좀 더 높게 나와서 좀 더 보너스가 나왔는데, 이것을 충분히 커버를 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다음은 한번 토레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쭉 둘러봤는데 뭔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했던 부분은 당연히 환경부에 있는 이 홈페이지 쪽에서 확인을 했죠. 다행히 바로 밑에 이제 토레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온과 저온 주행거리 정보가 있죠. 433, 33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433, 333. 아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연비 부분인데 그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하한선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 전에 나왔던 호란도 이모션 전기차에서 보면은 쭉 내려보면은 주행거리가 훨씬 짧았죠. 복합 주행거리가 307k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는 이제 4.9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비슷한 차종과 비교를 했을 때 추정을 할 수 있는 연비는 한 5점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최저치로 해서 5.1 정도다 라고 추정을 하고서는 요거는 다시 중형 이상으로 바꿔가지고 했을 경우에 5.1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시면은 성능 보조금은 두 경우가 다 최대치가 나와서 맥시멈인 500만 원이 다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약간 이걸 뭐 낮춘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보조금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 개수 및 추가 보조금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냥 쌍용으로 바꾼 다음에 보니까 쌍용은 목표 이행 보조금은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뭐 충전 인프라 보조금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다행인 부분은 토레스는 V12이 탑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20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개수도 이거는 5,700만 원 이하로 출시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서는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6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그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만 이제 빠져서 680에서 20만 원만 빠진 660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을까 이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특별시 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는 한 835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비싼 차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 보셨던 BMW i5. i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아직 출시 전이라고 이렇게 유럽 기준 연비나 뭐 이런 정보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있나 확인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주행할 수 있나요? 여전히 뭐 WLTP 유럽 기준 정보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역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배출가스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은 i5 이드라이브 40 여기 이제 보면은 주행거리가 399와 339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걸 입력을 해볼게요. 399, 339 이렇게 나왔고, 자, 근데 이제 이 차량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간신히 8,500만 원 안팎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잘하면은 그 개수를 여기서 가격 개수를 0점으로 해서 보조금을 뭐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연비 부분이죠. 연비 부분인데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이 연비가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찾았어요. 어디냐면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수송에너지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주소를 보시면 있는데 여기서 연료별 검색을 들어가서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은 형식에서 전기로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표시연비가 4.1로 평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4.1.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모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조사를 BMW로 바꾼 다음에 하면은 BMW는 놀랍게도 V12L이 안 들어간 것만 제외를 하면은 상당히 다 이제 채우는 그런 제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들어온 수입 전기차 i3를 내놓은 업체답게 그래도 국내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보조금이 잘 하면은 30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3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 보니까 다양한 차들을 가지고서는 미리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한 공식은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냐면 앞서 봤던 환경부 무공익자 통합놀이집에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여기서 들어가면은 여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 해서 요거를 이제 열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가서 보면은 21페이지부터 보조금 산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해서 스프레드시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도 직접 계산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이 공식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평균 가중연비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조사별로 좀 특징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제조사별 보조 개수 및 추가 보조금은 이거 제가 한번 파악을 쭉 해본 건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곳들도 있죠. 테슬라도 생각보다 의외로 빠졌다는 게 좀 재밌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기아자동차는 당연히 받는데 BMW와 테슬라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혁신기술 보조금 같은 경우 V2L을 적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현기차에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좀 예외적으로 토레스에서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출시가 막 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서 한번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전기차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